자, 빛입니다. 오늘은 이 다저스에 생긴 초대형 악재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이 딱 뭐 야구 좋아하고 메이저리그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 선수가 누군지 알 거예요. 이 다저스의 선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글래스나우예요. 글래스나우. 근데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초대형 악재 1941억 원. 뭐 어떻게 보면 이정우랑 비슷해. 이정우보다 조금 더 받는 것 같던데 6년에 또 6년 계약했잖아요. 다저스랑. 그래서 1941억을 받는 LA 다저스의 유리몸 투수. 원래 조금 유리몸이라는 소리는 늘 있어 왔었죠. 뭐 피츠버그에서 데뷔해서 템파로 가서 템파에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명성을 얻게 된 거죠. 템파에서 거의 100마일을 넘는 뭐 포심에다가 뭐 커브 괜찮고 뭐 이렇게 좀 뭔가 건강하면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제일 선발, 1선발급으로 1티어급으로 쓸 수 있는 선수예요. 단지 문제는 유리몸이라는 거. 그만큼 부상이 많다는 거죠. 작년에 137이닝인가 뭐 작년 그 던진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커리어 하이일 정도로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발 투수가 건강하게 있으면서 한 200이닝 이상 정도는 채워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정말이지 뭐 사람은 키도 크고 키 큰 거하고 야구 잘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면 키 크고 잘생겼고 정말 스타 플레이어로서 자격은 갖고 있어요. 공도 진짜 건강할 때는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을 만큼 강력해. 근데 요번에 보니까 특히 자잘한 어떤 부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또 저번엔 또 저번 등판에서는 막 비가 온 것 때문에 마운드가 좀 질퍽질퍽하고 또 막 자꾸 스파이크에 먼지가 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 부리듯이 해서 뭐 볼넷을 뭐 연속적으로 뭐 4개, 5개 주기도 하고 그러던데 약간 뭐 히스테리성 있는 그런 건 둘째 치고 몸이 일단 너무 좀 자주 부상을 당해. 유리몸이라고. 그래서 또 부상 악정이 왔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다리에 조금 이유 알 수 없는 경련으로 한 5회까지 잘 던지다가 5회 갑자기 내려왔어. 조기 강판 됐어. 그래서 정확한 원인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뭐 사람 몸이니까 언제 어떤 부상이 생길지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상이 좀 많은 선수들. 이렇게 부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엄청난 계약을 주면서 뭐 한국 선수 한번 김하성 한번 어깨 부상됐고 뭐 아니면 뭐 이정우 어깨 한번 부상 그걸로 인해서 두구장창 뭐 믿을 수 없고 뭐 불안하니 그런 멍멍이 소리는 왜 자꾸 하는가. 이런 선수들은 맨날 유리몸이라고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정우보다도 돈 더 많이 줘가지고 하는데 이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들도 여전히 좀 약간 메이저리그는 조금 그런 부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나이도 많고 지금 그만큼 돈값을 못할 애들인데도 그냥 옛날 명성에만 취해서 주는 거. 뭐 이정우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이 저스틴 벌랜드도 똑같죠. 벌랜드도 보면 지금 나이가 42이잖아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랑 1년에 1,500만 달러인가 계약을 해놨어요. 1년에 1,500만 달러 줘서 벌랜드가 가장 몸값을 할까요? 지금도 몇 게임 못 등판했지만 뭐 제대로 최근의 게임만 한 6이닝 던졌다고 그래서 뭐 2실점인가 뭔가 해서 어느 정도 선발 투수에 몫을 했다 그러지만 그런 일은 요즘 아주 드문 일이고 그리고 아마 벌랜더 시즌 중반도 되기 전에 또 부상으로 이탈해서 빠질 수 있어. 당연히 뭐 나이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만약에 작년까지 아주 튼튼하게 몸을 쌩쌩하게 그걸 관리 잘해서 뭐 잘 던지고 했었으면 투구이닝도 많이 소화하고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뭐 부상으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뭐 성적도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가 또 1,500만 달러나 줘서 1년에 더 크 계약했잖아. 그런 저스틴 벌랜드도 그렇고 또 텍사스의 디그롬도 당연히 유리몸이고 디그롬도 옛날 같지 않고 또 디그롬 말고 또 거기도 맥스 슈어즈를 또 1년에 거의 한 1,500만 달러 이 정도 계약했을 거야. 1,550만 달러인가? 또 꼴에 또 존심이 있어가지고 벌랜드보다 50만 달러는 더 받고 싶다고 했는지 1,550만 달러. 근데 뭐해? 벌써 몸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손가락이 어떠니 저떠니 뭐 몸에 경련이 왔니 어쩌니 저쩌니 물론 맥슈어즈가 건강하고 지 몸이 괜찮으면 아마 성격상 악착같이 던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몸 상태가 안 좋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막 돈을 더 벌러 가는 거 막 그런 것 따지면 코쇼는 뭐 이 다저스의 코쇼는 지금 계속 다저스에 뭐 계속 아직 은퇴 안 하고 남아있긴 하지만 얘들처럼 이만큼 연봉 받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해 좀 찔리는 것도 있고 팀에 그만큼 기여를 못하는 것도 있어서 코쇼는 그만큼 안 받는 것 같은데 벌랜드나 맥슈어즈는 흔히 쉽게 말해서 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지금 그만큼 나이가 되고 있으면 솔직히 더 잘하는 신인 선수들이 선발의 주축을 이루고 자기는 진짜 뭐 연봉을 진짜 대폭 삭감해서
그래가지고 좀 선수 생활을 유지하면 몰라도 연봉을 뭐 그 나이에 그리고 그 몸뚱아리로 1,500만 달러? 거기에 비하면 이 글래스너가 지금 이렇게 몸이 좀 부상이 자주 있다 해도 이 글래스너한테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돈이 덜 아까워. 글래스너는 그래도 한 시즌의 반 이상은 그래도 뭐 던질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넣으면은 지금 맥슈어즈나 뭐 블렌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위를 뽐낼 수 있으니까 몸이 조금 자주 아프다는 게 좀 불만이긴 하지만 글래스너가 훨씬 더 돈값을 난다고 볼 수 있죠. 여하튼 다저스에 이렇게 글래스너가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기 강판되는가 조금 걱정이 많은가 봐. 조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 다저스의 유리몸 투수 타일러 글래스너 32이래죠. 아까 봤죠? 뭐 벌랜드는 42인가 그렇잖아. 맥쇼즈도 뭐 거의 40이 가깝고 디그롬도 3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많은 선수들한테 얘보다 더 글래스너보다 더 많은 돈을 줬어.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영입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글래스너가 지금 또 발목에 부상이 생겨서 조금 뭐 부상의 발목이 잡혔다 해서 발목에 부상이 생겼다가 아니고 부상의 발목이 잡혔다 하면서 이번에는 다리 경련 약간 다리를 떠는 것 같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다리 경련 정세 때문에 뭐 갑자기 뭐 4이닝 3피안타 1볼넷 무실점 이렇게 하고는 바로 그냥 5회 올랐다가 바로 공 한두 개 던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글래스너는 지난 21일 미국 텍사스 알링턴 글로벌 라이프 필드, 이게 지금 텍사스 홍구장이요.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4이닝 3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깜깜한 투.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주 깔끔하게 뭐 6회 7회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5회 올라오면서 갑자기 뭐 다리에 이상이 있는지 다리 약간 떨리는 게 이렇게 화면으로 잡혔어. 그래서 이 부상으로 조기 교체됐어. 그래서 경기 초반에 이렇게 글래스너가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면서 텍사스 탓은 압도했죠. 진짜 글래스너가 아직 나이도 한참이고 그리고 구위도 진짜 뭐 100마일 뭐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심에다가 정말이지 뭐 커브 슬라이드 다 잘 던져요. 그 얘만의 뭔가 이렇게 커브를 던지는 각도가 그래서 키도 있고 하니까 자기만의 어떤 커브 이렇게 궤적이 그려지는 게 좀 독특해서 뭐 알고도 못 친다는 그런 마구 같은 커브를 던지기도 하죠. 어쨌든 그러나 4회 말 더스틴 해리스를 3진으로 잡은 뒤 갑자기 글래스너가 다리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래서 이를 감지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하고 트레이너가 막 마운드에 올라와서 일단 상태를 점검하는 게 막 화면에 잡혔죠. 그래서 일단 투구를 이어가는 글래스너는 와이어드 랭폴드, 더스턴 해리스, 조시 형을 연속 3진 처리하면서 이닝은 일단 마무리했는데 4회 마무리했는데 그렇지만 5회 선두타자 제이크 버그에게 첫 포심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쪽 1구 하나 던지고 바로 직후에 너무 이상한지 다시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 이제는 감독하고 트레이너가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서 원래 이렇게 감독이 2번 올라가면 보통 뭐 투수는 교체되는 건데 어떻게 2번 제사 마운드를 방문한 끝에 글래스너는 루이스 가르시아랑 교체가 됐죠. 자기도 당연히 이러면은 프로인데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프로인데 기분이 안 좋죠. 뭐 어디 돈만 먹고 튀는 먹튀도 아니고 근데 뭐 몸이 안 좋은 걸 어떡해. 그래서 물맥이 몸은 이제 멀쩡해 보이는데도 좀 부상인 사죠. 그래서 유리몸이라고. 뭐 대표적인 유리몸들 셌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디그롬, 제이크 디그롬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수들한테 연봉으로 막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 막 그렇게 주면서 데리고 가는 거 보면 약간 조금 좀 되게 냉정하고 좀 정확한 분석을 해서 선수들을 트레이드하고 뭐 계약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렇게 옛날에 막 잘 던졌던 사이 영상 받고 뭐 옛날에 되게 옛날에 영광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옛날 그 선수의 실력만 생각하고는 아까처럼 맥슈어즈나 아니면 벌랜드 같은 선수한테 막 1,500만 달러 이상씩 줘가면서 단년 계약 또는 2년 계약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여하튼 글래스너하고 이렇게 조기 강판됐어. 근데 이유도 잘 모른대요. 조금 더 살펴보면. 자, 그래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발 투수의 조기 강판에도 다저스는 승리하긴 했죠. 6명의 불펜 투수가 나머지 5이닝을 무실점으로 털어막아서 승리하긴 했어. 그래서 뭐 타선은 3안타밖에 안 되지만 윌 스미스가 8회 초에 결승 적시타를 터뜨려서 1대0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윌 스미스 뭐 이번에 윌 스미스도 10년 계약해서 다저스 포수 중에서는 제일 최장 계약이라고 그러잖아. 윌 스미스 딱 전형적인 미국 애처럼 생겼어. 그리고 진짜 뭐 땅땅한 체구에 뭐 생각보다 파워도 괜찮고 그리고 포수 리드 잘해.
포수로서였던 이 점수가, 그리고 뭐 포수로서 이를 견제해가지고 뭐 견제사시키고 하는 어깨도 강건이고 해서 최소한 한 몇 년 정도는 충분히 다저스의 안방마님으로 제 역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쨌든 다저스는 짜릿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선발의 한 축인 글래스나우가 부상당했다는 게 우리 1승보다도 더 큰 타격이 있겠죠. 경기 후에 글래스나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양쪽 다리에 다 경련이 왔다고,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고, 앞으로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뭐 운동선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어떤 근육,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그런 근육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부상도 예상치 못한 이런 자잘한 부상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이지 막 레전드급들 이런 선수들은 부상도 잘 안 당하고 올해까지 잘 버티는 그런 선수인데, 그런 선수가 요즘은 잘 없어. 다들 대부분 다 부상이 악몽을 시달리죠. 특히나 야구는 요즘 10년 플러스에서 10년 이상 되는 초장기 계약들을 많이 맺잖아. 그러면 이 기간 내내 그 선수가 몸 튼튼하게 있을 거라고 장담 못하죠. 맥시오즈도 지금은 몸 상태가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선수라고 투덜거리지만, 맥시오즈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워싱턴하고 장기계약했을 때 그 계약기간이 뭐 6년인가 7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계약기간 동안은 정말 건강하게 정말 몸값 이상을, 몇 배 이상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괜찮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건데, 근데도 그 에이징 커브가 와서 정말이지 그 정도 돈값을 못할 것 같은데도 뭐 슈어즈도 그렇고 벌랜드도 그렇고 디그론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글래스너는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유리몸 선수예요. 타미존 수술, 즉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인데, 그걸 비롯해서 허리, 사근 등 다양한 부상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작년에 소화한 이 134이닝이라는 게 데뷔 후에, 즉 피츠버그에서 데뷔하고 뭐 템파에서 몇 년 뛰고 그러는 그 데뷔 후 한 시즌 최다 이닝일 정도로 이 몸의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 오래 못 던진다는 거지. 작년도 그렇게 134이닝하고 9월인가 그때 조기 이제 뭐 시즌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그렇게 뭐 포스트 시즌에는 한 번도 나와서 던지지 못해서 자기도 되게 안타깝겠죠. 포스트 시즌에 나와서 진짜 자기가 월드 시리즈에서 또 던져서 승리 한몫을 했으면 더 기분 좋게 월드 시리즈 반지를 받을 텐데, 그쵸. 지난해에도 이렇게 팔꿈치 근염으로 시즌을 일찍 9월 일찍 마쳤어. 그래서 몸 상태에는 우려가 계속 있는데 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몸 상태가 그러니까 우려가 크죠. 그래서 이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 다저스 투수들은 이렇게 몸 상태가 조금 그런 투수들이 되게 많아요. 요번에 막 최근에 데리고 온 그 사사키, 로키 사사키도 몸의 내구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사사키가 조금 오랫동안 많이 못 던졌고, 그리고 한 시즌을 200이닝 이상 던지고 뭐 그런 적도 없고, 몸 관리가 계속 돼야 돼. 투구폼 자체가 사사키는 조금 몸에 무리가 가게 다리를 너무 많이 버쩍 들고 던져서 다리가 지면에 닿을 때 그 충격이 몸에 많이 올 거라서 뭔가 투구폼에 조금 수정이 있지 않으면은 오래 못 갈 거라는 소리도 있기도 한데, 하여튼 사사키도 그렇고 이 글래스나우도 그렇고, 여기 밑에 보이는 요분, 이분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죠. 이분도 진짜 한국 선수랑 되게 친한데, 하여튼 부상으로 빠져서 좀 그래. 그리고 호쇼도 지금 뭐 거의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복귀해도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야마모토 정도가 지금은 이 다저스의 어떻게 보면 선발축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도 다저스는 원태 투수진이 풍부하니까 그래도 이런 어떤 정말 1선발, 다른 팀에 갔으면 1선발, 2선발을 해야 될 투수들이 이렇게 부상으로 픽픽 썰어줘도 다른 어떤 대체 선수들로 아직까지 뭐 잘 버티고 있어. 뭐 무슨 메이 걔도 있고, 뭐 곤솔린도 있고, 뭐 밀러도 있고, 아직까지 투수진들은 빵빵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뭐 약간 조금 글래스너와 부상, 그리고 이분도 부상, 사사키 로키도 또 언제 또 자빠질지 모르는데 부상, 그렇게 돼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선수들이 건강하게 뛰는 걸 사람들이 바라는 거지, 막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종료한다거나 아니면 부상으로 잘 못 본다거나 그런 걸 원치는 않죠. 계속 조금만 더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저스는 벌써 시즌 이제 뭐 3, 4, 한 2달 정도도 채 안 됐는데, 이 시즌 초반부터 많은 투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어. 특히 두 차례나 아까 전에 그 봤던 사이영상을 수상한 블레이크 스넬도 왼쪽 어깨 염증으로 4월 2일 등판 이후 아직 없어요. 지금 4월 말이 다 돼가잖아. 그러니까 4월 초에 이렇게 왼쪽 어깨 염증으로 이제 뭐 선발진에서 이렇게 좀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고 나서 아직까지 복귀를 못하고 있어. 스넬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 매체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트라인티브에서 여전히 아직 통증이 좀 있다고. 그렇지만 던지기 시작하면 괜찮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굳어있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거 부상이 많은 선수예요. 부상이 많은 선수. 그래서 스넬은 향후 최소 한 차례 이상 불펜 피칭하고 또 라이브 피칭도 소화하고 나서 복귀를 할 거니까 5월달에 복귀를 할지 아니면 5월에 복귀 못하고 6월에 할지, 물론 뭐 다른 어떤 선발 자원이 있어서 이런 선수들은 조금 더 몸 상태를 조금 더 회복시키고 조금 늦게 너무 급하게 복귀시키려 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선수들을 나중에 포스트 시즌에서 제대로 써먹어야지. 포스트 시즌에 이렇게 블레이크 스넬도 그렇고 글래스나우도 그렇고 뭐 로키나 아니면은 뭐 이 오타니는 이번에 복귀를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투수로 던질지 안 던질지 지금 사정사와 봐가지고 나중에 후반기에는 또 투수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오타니는 이번 시즌까지도 포스트 시즌 정도 돼서 던진다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게 낫겠죠. 처음부터 무리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다저스는 일단 투수진 이탈로 인해서 불펜 운영이, 당연히 선발이 자꾸 이탈이 되고 나면 나머지는 불펜이 다 막아줘야 되니까, 보통 불펜 투수들은 한 해, 많아도 한 2회,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길게 던지는 불펜 투수들, 롱 릴리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불펜들은 한 해, 그리고 한번 던지고 나면 며칠은 쉬고 또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발이 계속 부상으로 빠지고 이탈되고 나면 불펜 투수들이 더 많이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불펜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겠죠. 베테랑 불펜 투수인 블레이크 트라이넨도 역시 또 IL, 즉 부상자 명단에 등재를 있어서 지난 일요일 텍사스는 등판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없는 선발진에 불펜도 좀 그나마 좀 믿을만하다는 블레이크 트라이넨조차도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하여튼간에 조금은 뭐 투수진 쪽에 문제가 있어. 처음에 올 시즌 시작할 때는 다저스 선발진은 진짜 우주 방위대로 부릴 만큼 큰 기대를 받았죠. 전부 다 다른 팀에 가면 1선발 또는 뭐 2선발, 못해도 1티어, 2티어급의 선수들이 다 이 1선발에서 5선, 보통 1선발에서 5선발까지 이렇게 5선발 체제를 하는데, 다저스는 투수가 너무 많으니까 1선발에서 6선발까지 뭐 6선발 체제를 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나서도 여분으로 부상당하면 쓸 선수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예상은 했었지만, 이 선발진에서 블레이크 스넬, 글래스나우 이렇게 유용몸인 선수들이 자꾸 부상당하고 빠지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하나 봐. 그래서 시즌 초반에 선발 투수 2명, 그것도 막강한 선발인 블레이크 스넬이랑 글래스나우가 지금 이렇게 이 선발진에서 이탈을 하는 바람에 로테이션에 큰 구멍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도 다른 선수들로 뭐 메이나 뭐 곤솔린이나 이렇게 좀 구멍을 때울 선수들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큰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생긴 건 맞아.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다저스지만 뭐 16승 7패. 그렇지만 잇따른 투수진 부상은 역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리를 지키는데 우려가 되는 거라고 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진짜 선수들 부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메이저리그는 162게임을 뛰니까 제일 좀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뛰어. 그러니까 또 이동도, 장거리 이동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컨디션 관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한 시즌 내내 부상 안 당하고 쭉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선발 로테이션을 걸르지 않고 던지는 투수들이 요즘은 더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 예전보다. 예전에 뭐 벌란드도 왜 금강벌개라고 불러서 정말 그 정도로 몸이 튼튼하다고, 뭐 나이가 막 40에 가까이 되는데도 뭐 어느 선수들 못지않게 많은 투구 이닝수 소화하고, 그리고 뭐 진짜 삼진도 많이 잡고 승수도 많이 하고, 뭐 이닝히터, 즉 이닝수도 많이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이지 건강벌개라고 할 정도로 몸이 튼튼했는데, 그 벌란드마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든 걸 어쩔 수 없어. 아마 올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대로 몸값을 못해서 좀 부활을 하지 못하면 내년쯤 되면 벌란드도 그렇고 슈어즈도 그렇고 아마 지금처럼 막 $1,500만 주어서 데리고 갈 팀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완전히 연봉을 대폭 삭감해서 몇 배 반 또는 그 이하로 삭감해가지고 하면 또 한 1년, 2년 정도는 선수 생활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지금 올 시즌에 둘 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뭐 예전의 명성은 예전의 명성이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은퇴하고 나중에 뭐 명예의 전당이나 올라가면 되는 거죠. 벌란드도 그렇고 맥슈어즈도 그렇고 뭐 은퇴하면 거의 명예의 전당은
올라간다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옛날 같지 않게. 라떼는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저스의 불펜진 중에서 이 테일러 글래스나우가 부상을 당해서 또 이 블레이크 스넬하고 또 같이 선발에 큰 어떤 이 축을 맡고 있는 투수가 빠져나가면서 다저스 선발진이 약간 큰 구멍이 뚫려서 걱정이라고, 물론 뭐 다저스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할 정도로 원체 빵빵한 선발진에 또 다양한 어떤 선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수층이 되게 깊은 팀이죠. 다른 어떤 팀에 비해서도. 다른 팀들은 진짜 아마 글래스너나 블레이크 스네일 같은 그런 선발에 1선발, 2선발 하는 선수들이 빠져나가면 타격이 크죠. 타격이 커서 뭐 거의 팀 승리가 거의 한 뭐 몇 선, 10선 가까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 어떤 팀의 주축 선발이 빠진다는 거는 그냥 단지 1승을 못한다. 그런 걸 떠나서 팀의 어떤 전체적인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뭐 글래스너가 부상을 당해서 그렇다는데 진짜 요즘 너무 몸값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글래스나우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 그랬죠. 아마 조금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아마 다시 복귀를 할 거예요. 아주 막 시즌을 종료할 정도로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몸 조심, 몸 관리 좀 시켰다가 포스트 시즌 이럴 때 글래스나우나 블레이크 스넬을 좀 포스트 시즌 큰 경기에 강한 투수들이니까 그때 또 제대로 던지게 하면 지금 이렇게 돈을 준 몸값을 충분히 하고 남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정규 시즌 동안은 뭐 블레이크 스넬도 그렇고 뭐 이 글래스나우도 그렇고 조금 몸 관리를 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지금은 야마모토가 되게 튼튼하게 잘 던지고 있는데, 야마모토 말고도 이렇게 뭐 이 사사키도 조금 보니까 지난 시즌에 6이닝 던졌다는 거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사키도 그렇고 조금씩 다른 어떤 선발진들이 또 떼오고 또 다른 선발진들이 더 열심히 챙겨주고 하면 다저스 선발진 걱정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래서 지금 다저스의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은 선발진의 글래스나우가 부상 때문에 뭐 다저스가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냥 거의 뭐 재미로 보는 기사지. 뭐 다저스의 글래스나우가 좀 잔부상으로 뭐 선발 몇 번을 한 두세 번을 걸른다 한다고 다저스가 무너지거나 다저스가 뭐 선발이 없어서 쩔쩔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보다도 진짜 빨리 김하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김하성이 뭐 4월 말에 돌아올 때 하다가 4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5월 달 안에 돌아오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김혜성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어. 올라올 수 있을까? 올라올 듯 말 듯 막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뭐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그렇고 딱히 김혜성이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겠고, 그나마 이정우가 지금은 좀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어떤 떠오르는 프랜차이즈 스타로 뭐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또 언제 또 부상을 당할지도 모르는 게 이 선수들이니까 늘 부상 없이 잘해서 늘 사람들한테 막 매일매일에 또 이정우는 또 타자잖아. 투수가 아니. 투수는 뭐 5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타자는 매일매일 나오니까 이정우가 잘하면 매일매일 뭔가 사람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죠. 여하튼 뭐 저는 축구도 좋아하지만 요즘 축구는 손흥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축구는 잘 못 보고 있는 편이긴 한데, 뭐 어제 또 졌던데 토트넘 뭐 손흥민 없으니까 뭐 손흥민 빼고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난리치더만, 손흥민 없으면 아주 더 개판이 되는 팀이 토트넘이 아주. 하여튼 그래서 요즘은 축구는 잘 안 보고 야구 위주로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여하튼 오늘 야구 다저스 선발진에 테일러 글래스나우가 부상을 당했다는 기사를 들고 와봤습니다. 또 재미난 야구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기사를 들고 와서 또 세상 이야기 한번 해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PT였습니다.